평균 변화율. 결국에는 여기 이 단어는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울기. 평균 변화율 자체가 그냥 기울기죠. 두 점을 연결시킨 기울기.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b를 나타내는 게 평균 변화율이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b, fb하고 a, fa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로. 됐니?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을 델타 x로 본다면은 여기 b 대신에 뭐를 쓰는 거죠? a 플러스 델타 x를 써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게 x의 변화량이고 이게 y의 변화량이니까 이걸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백지 테스트 때 써야 되니까. fx가 2차 함수이면, 이거 중요하니까, fx가 2차 함수이면 평균 변화율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순간 변화율이 같은 곳, 평행하죠? 같은 곳의 관계가 a, b의 중점이 c가 되는 것은 2차 함수 고유의 성질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곳은 정확히 이 둘의 중점에 위치해 있다. 이거는 2차 함수 고유의 성질입니다. 2차 함수예요. 다른 함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하실 때 반드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오늘 목요일. 나 근데 이번에 진짜 포르투갈 이길 것 같은데. 언제요? 응? 언제? 내일 밤 12시. 내일 밤 12시. 일단 2시까지는 잠 못 자고, 끝나고 이것저것 다시 리뷰 보고 하면 또 최소한 3시는 넘어갈 거고. 주말 수업이 힘들겠네. 미분계수도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이죠. 정의 반드시 인식하시고 계셔야 돼요. 정의. 미분계수는, 그렇죠, 미분계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점이 필요한데, 하나의 점은 정점이어야 됩니다. 이 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a, fa는 고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점은 이제 좌우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b라고 할게. 이 b라는 친구가 점점 이 b라는 친구가 점점 가까운 데로 다가가는데, 보통 이제 변하니까, b는 변하잖아요. 변하는 숫자니까 보통 b라고 쓰진 않고 보통은 x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x가 점점 어디를 향해서? a를 향해 다가갈 때, 그때 기울기가 점점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가는 거. 물론 이 x는 a를 향해서 다가갈 때 a 플러스를 향해서 다가가기도 해야 되고 a 마이너스에서 다가가기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그러면 두 점을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인 건 똑같으니까 이 점은 x, fx가 될 거고, 이 점은 a, fa가 될 테니까, 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x, fx, x, fx, a, fa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인데, 단지 이 x가 점점 더 어디로 다가가? a를 향해 다가간다.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우리는 그 표현으로 f'a라고 쓴다 라는 거. 많이 쓰는 표현은 요거.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이 표현이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원래는 a였어요. 그래서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a, fa인데 h가 점점 0으로 가면서 a, fa와 a, fa를 연결시킨 직선의 기울기니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분 계수였습니다.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개념을 조금만 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요. 백지 테스트 할 때 쓰셔야 됩니다. 접선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접선의 정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아닙니다. 접선의 정의는 그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했을 때 점점점 가까워지는 직선이에요. 가까워 직선은 뭐니? 가까워지는 직선. 이게 접선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점,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알고 싶어요. 그냥 이 점 주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거죠. 그때 가까워지는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은 이것의 접선이 아닙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한 점에서 만나는 걸로 접선을 정의할 수 없다고 했죠. 접선이 아니고요. 이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어서 이건 접선이 돼요.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 아이도 꺾인 점에서 아무리 확대해도 이게 계속해서 V자 모양이지 이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접선이 아니에요. Y는 X의 세제곱 같은 꼴인데 이 점 주위를 무한히 확대하면 얘가 스치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통하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접선이요. 이것도 접선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먼저 한 번 더 그래프로 먼저 관찰하고 가보죠. 첫 번째 절대값 X 한번 봐볼게요. 절대값 X, 여기 X가 0일 때의 접선을 찾을 수 있냐?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모양은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V자 모양이기 때문에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확대해도 하나의 직선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이해되니? 두 번째, X의 세제곱도 관찰하세요. X의 세제곱도 원점 근처에서는 접선이 바로 X축이 됩니다.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부인이 확대를 계속해서 했을 때 이 전 직선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Y는 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좀 자도 돼요. 거짓말. 피곤하면서. 그래서 이 접선이고 접선이 아니고 접선이 아니다. 이차 함수랑 x축은 접선이 되는. 네, 맞습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 이상이면 전부 다 x축이 접선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아, 그 2차 방금 이것은 x 세제곱이었잖아요.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점 주위에서의 접선은 원점에서 접선은 y는 0 x축입니다. 그 말씀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었나요? 좋아요. 이거 보내주세요. 아, 이 페이지. 1차 함수는 접선이 1차 함수는 그 자체가 접선이에요. 1차 함수 접선이니까 다 똑같지. 확대하면 계속 그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애매하죠. 1차 함수 접선은 모든 점에서 다 만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개념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지. 자,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접선의 교육이라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아주 중요한 명제죠. 미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아이는 그 점에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요.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V자처럼 연속 함수이지만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접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얘가 연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극한값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과 함수값까지 같은 애들 있죠. 극한값하고 함수값까지 같은 애들, 그걸 연속이라 그러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연속인 애들이 있어. 연속인 애들 중에서는 뾰족한 아이도 있고 뾰족하지 않은 아이도 있어. 뾰족하지 않은 아이들만 정리한 거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명제로서는 이렇게 되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참. 연속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참. 극한값이 존재하면 연속입니까? 거짓. 연속이면 미분 가능합니까? 거짓. 이렇게 명제로서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고,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복습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친구,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조건을 두 개 만족해야 되죠. 연속도 돼야 되고 미분은 안 돼야 되고.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절대값 x의 제곱은요, 그냥 x의 제곱하고 동일합니다. 함수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연속도 되고요, 미분도 가능하게 되겠네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다항함수는 다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내가 찾는 답이 아니고요. 절대값 x 빼기 x,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x 빼기 x 0,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음수일 때에는 0 나오고 양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연속은 맞지만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찾는 함수가 됩니다. 4번 그래프도 볼게요. 4번 그래프는 역시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 음수 나누면 돼요. 절대값이 있을 때에도 그냥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양수일 때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3차함수는 아니지만 3차함수랑 비슷한 꼴로 이 친구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그래프가 아니죠. 가우스 함수는 그냥 아예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죠. 저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x가 0 이상, 요거만하게 1보다 작으면 여기 1점 얼마 나오고 1점 얼마가 되니까 0부터 1까지는 얘는 계속해서 가우스를 씌우면 1이 됩니다. 1.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얘가 0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 0점 얼마니까 얘가 뭐가 돼요? 0점 얼마가 되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0에서 아예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미분은 당연히 안 됩니다. 불연속이니까. 내가 찾는 함수가 아니죠. 구별할 수 있겠니? 그래프로? 자, 그 다음 62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해서 옳은 것을 설명하십시오. F'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2가 여기 있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접선 존재하고요. 기울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네요. 참.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합니까? 3에서 극한값. 3의 좌극한, 3의 우극한 같네요. 그렇죠? 3에서 좌우 극한값이 같으니까 존재합니다. 불연속인 것은 몇 개 있습니까? 가볼까요? 띠로리로리 똥 뚜로로로 똥. 여기서 불연속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니까. 띠로리로리 여기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 그 불연속인 x의 값은 두 개가 있는 거 참이네요. 미분 불가능한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은 뾰족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불연속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총 몇 개? 3개. 그래서 너도 참. 미분 계수가 0인 게 2개 있습니까? 찾아볼까요? 미분 계수가 0인 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거 어디에서? 뚜루루루 여기죠? 뚜루루루 1개. 1개밖에 없네요. 미분 계수가 0인 점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미분 계수 정의. 오케이.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1 대입하면은 빵, 빵. 미분 계수를 해석해야 되니까 x-1에 fx의 마이너스 1 나머지 저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fx 플러스 1에 여기는 x 플러스 1. 파란색을 분리한 이유는 얘는 0인수가 아닙니다. 0이 안 되는 친구들이니까 분리해서 봐도 되고요. 0인수들끼리만 정리하면 돼요. 자, 얘는 뭐예요? 1값이 뭐였습니까? 1값이 f1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1을 내가 f1로 다시 쓰면 이 값이 x가 1로 가는 상태에서는 f' 1이 되고 이게 파란색 x가 1로 가면은 f1이니까 1이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1. 결국에 이 값은 f'1을 물어보는 거니까 2입니다. 이렇게 2분 계수 정리해서 풀 수가 있겠네요. 되었습니까? 59번 어떻게 해요, 선생님? 루트 x 마이너스 1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모를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는 인수분할 수 있는데 x 마이너스 1 또한 한 번 더 인수분할 수 있단 말이죠. x 마이너스 1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합작꼴로 정리하면 루트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를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분모가 결국에는 0인수인 루트 x 마이너스 1만 남고 나머지는 0인수가 아닌 거죠.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만 아이고 지우고 쓸까요? 이 부분은 x가 1로 가면 1,f1, 1,f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f'1 얘는 1 대입하니까 2 1 대입하니까 2 그래서 분모는 2분의 1이 총 2개 나오니까 4분의 f'1을 구하시오 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 핸드폰 어딨죠? 못다 두겨? 못다가 뭐가 없어.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스텝 1에서만 기본기를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혹시 한번 눈으로 살짝 보면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하는 게 있으면 스텝 1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거 풀 것 같게요. 한 번만 찾아봐요.
수 있니? 60분. 그래요. 그럴지 알았지. 자, 60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정석의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석의 방법으로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비정석의 방법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거고요. 정석은 아주 중요하니까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문제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F0을 구한다. 두 번째, F'의 0을 도함수의 정의로 표현한다. 세 번째, F'의 x를 도함수의 정의로 표현한다.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fx를 F'x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얘기를 하자. F0을 구하려면은 저기에 있는 식에다가 x, y에 다 0을 대입하면 되죠. 좌변은 F0이 되고 우변도 F0 플러스 F0이 되니까 오케이, F의 0은 0입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고요. 위에 내가 구한 저 사실을 가지고 F'0을 구합니다. F'의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0 0 플러스 h 마이너스 0 이기 때문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가 f'의 0의 표현입니다. 이 값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f'x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분모는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니까 그냥 항상 h가 되죠. 여기에서 이 친구를 정리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를 정리하는데 누구를 쓰냐면 이 식을 씁니다. 저 식 변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x 플러스 h가 나와 있으니까 f의 x 플러스 h는 f의 x 플러스 f의 h 플러스 2xh가 되어서요. 그대로 쓸게요, 쟤를.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조금만 암산할까요? 여기에서 fx를 빼니까 이거 사라져. 이것만 쓰면 돼. 그래서 분자에는 f의 h 2xh가 남고 분모의 h가 있고, 그리고 정리할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h분의 fh. 어디에서 h분의 fh가 나왔냐면 방금 내가 위에서 구한 f'0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 친구가 f'0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약분을 시키면 2x가 되죠. f'0이 마이너스 1라 했기 때문에 도함수는 2x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니? F'1은 1 대입하면 되니까 0이네요. 뽀로뽀로 됐니? 좋아. 오, 그러네. 오, 그렇구나. 야, 저게, 그렇군요. 네. 오, 신기하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어떤 뜻이게요? 편미분을 할 거거든. 편미분. 이 편은 네 편, 내 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 한쪽을 기준으로 보겠다. 하나만 보겠다. 라는 게 편미분이야. 하나만 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거든요. 2개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야. 하나만 문자로 보고 미분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문자로 보는 건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y로 편미분. 두 번째가 뭐냐면 그 y에다 0 대입. 저 이미 y 값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세 번째 f'x가 구해집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 이 식 있죠? 위에 이 식. y만 문자처럼 생각하세요. 그럼 x는 상수 취급하겠다는 뜻이야. x 상수 취급하는 거야. y만 문자로 생각하고 미분하면은 f'의 x 플러스 y.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거 y에 관한 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3 더하기 얘는 3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똑같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x는 상수죠. 미분하면 사라져요. 얘는 사라져. x, y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fy를 또 미분하니까 f'y. 여기 y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4y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돼? 4가 되지. 이걸 y로 미분하면 개수인 누구만 쓰면 돼? 2x만 쓰면 돼. 이렇게. 됐어. 여기에다가 y에다 0 대입해. 그럼 f'x는 f'의 0 플러스 2x. 아까 저렇게 고생해서 만든 게 단 2줄 만에 끝났어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도 f'의 플러스 2x가 나왔는데요. 다 2줄 만에 끝납니다. 이게 편미분의 위력이에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편미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고등과정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 뭐 이해하는데 막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뭐랄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내야 되겠죠? 지금 스텝 1에서 만나요. 뭐야? 시험. 몰라. 개념을 얘기하면 개념을 범위가 넓어서 개념을 내서 먹는다. 범위가 좀 넓어서. 이건 가능하지 않은 기울기가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없죠. 접선이 없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접선이 없습니다.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없죠. 됐나요? 네, 스텝 1에서만 내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것들 다시 질문 받을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 번 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은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게 도함수인가요? 네,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이제 미분하는 행위, 미분해서 만들어진 함수를 도함수라고 하고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했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기계적으로 했던 것들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f'x로 쓸 수도 있고 y'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뉴턴이 이렇게 쓴 거고요. 라이프니츠는 이제 변수를 확실하게 분리합니다. y라는 문자를 x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야. y라는 문자를 x로 미분하세요의 의미는 그 순간의 속도로 x가 1만큼 변화하면 y는 얼마나 변화합니까? 가 의미예요. 그 순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속도로 x가 1만큼 변화하면 y는 얼마나 변화합니까? 그리고 이 y가 좀 헤비하거나 좀 무겁거나 식이 길면 오른쪽으로 빼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건 똑같죠. 어떤 문자를 식을 쓸 때 x 3분의 x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3분의 1x라 쓸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차이일 뿐입니다. 뭐 3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 쓸 수도 있고
3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 쓸 수도 있는 거. 그냥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되었습니까? 미분하는 방법은 우리 간단하게 차수 하나 떨어뜨리고, 그쵸? 그 차수 내리고, 1차 함수 미분하면 그냥 1이 됐고,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실수배에 대해서는 미분이 자유롭고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미분이 뭐가 돼요? 그대로 분배가 된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미분이 분배가 된다. 곱셈에 대해서도 배우죠. 나눗셈은 배우지 않습니다. 미적분을 배울 때 배웁니다.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곱해졌을 때 미분하게 되면은 그거는 각각을 미분한 것들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세 개를 미분했을 때에도 F 미분 그대로, G 미분 그대로, H 미분 그대로. 오케이. 되니? 그래서 나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추출할 수 있는데 3번도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3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야. 3번은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의 5제곱을 미분하시오 라고 했다 합시다. 우린 이거를 곱의 미분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3x 플러스 1을 괜히 5번 했나? 아니요, 뭐 5번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지. 5번 쓰는 동안 내가 오디오만 안 틀리면 되지. 자, 미분. 그럼 얘는 곱미분이니까 하나씩 미분해야 되죠. 이거 미분하면 뭐야? 나머지 그대로 쓰겠지. 4제곱 맞니? 이거 미분하면 뭐야? 나머지 그대로 쓰면 똑같지. 이것도 총 몇 번? 5번. 순서를 살짝 바꿀게요. 5에 3x 플러스 1의 4제곱에 곱하기 3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미분하면 5 머시기에 4제곱 되죠. 그 다음에 반드시 곱해야 되는 게 있는데 속에 있는 친구를 미분한 아이를 곱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해요. 속칭. 겉을 먼저 큰 거 미분하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게 그거야. 이 아이를 겉미분한 거고 이 아이를 속미분한 거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1에 5제곱을 내가 미분한다. 겉미분 5 튀어나가고 속미분 곱하기 2x. 됐니? 이게 겉미분 속미분이다. 엄밀하게 겉미분 속미분은 미적분 개념이긴 합니다만 수투에서도 얼마든지 유추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나오는 편입니다. 네,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다가 미분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가 미분과 나머지 정리와의 관계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게 이제 까다롭거든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완전 제곱식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훨씬 더 쉬워진단 말이죠.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아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x에다 먼저 1 대입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나 값이 나올 테니까 b를 정리하고 다시 인수분해해서 x-를 소거시킨 다음에 다시 해야 되고 또는 조리제법 2번 해야 돼. 연 조리제법으로 2번 해가지고 a, b를 찾아내야 되는데 까다로워요. 미분을 이용하면 되게 쉽다 이거지. 어떻게? 첫 번째는 여기 x에다 일단 1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을 대입하면 오케이. f1은 a 플러스 b이다.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얘를 미분해서 찾아내는 거야. 이걸 미분하면 좌우변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 우변을 미분하면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 그리고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a. 이 식에다가 다시 뭘 대입해요?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다시 2를 대입하면 빵빵 f'1이 뭐가 되죠? a가 되네요. 그렇게 해서 그냥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a, b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문제까지 풀게요. 이거는. 이걸 써버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예를 쓰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위에는 예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제들의 예시가 있으니까 그 예시로 문제를 푸는 게 인지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선을 어떻게 뺐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네? 이 안에 넣어보세요. 이것만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벽이 이렇게 벽이 이만큼 두꺼워졌거든요. 이 안에 엄청 넣습니다. 이게 흡음재, 그 안에 차음재, 그 안에 또 무슨 막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꺼워요. 옆에서 소리 아예 안 들리는데 왜 하고 있어요? 진짜 딱 이거는 거의 그 가수들이 뭐 노래 부를 때 그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이거. 그 정도로 아예 안 간대요 소리가. 소리가 다 먹어버리니까 내 소리도 원래 보통은 튕겨서 나한테 뒤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좀 어색해. 안 울리니까 전혀 안 울리니까. 딱 이 문만 나가면 되게 울리거든요 동굴처럼. 좀 어색하게 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아늑해가지고 좋을까봐 걱정이에요. 약간 느낌이 너무 포근하거든요. 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벽 색깔도 달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요. 분위기도 달라졌어. 시계 빨리 설치해야 돼. 시계가 없어. 동영이 사준다고? 아이고 내가 또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거 사달라고 하니. 아이고 괜찮아 마음만 받아. 고맙다. 너밖에.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살펴봅시다.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볼까? x의 10제곱 블라블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3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야 다음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고1 과정이란 말입니다. 고1 과정 이게. 하이쿠 복잡하죠. 조리제법 쓰려고 해봤는데 10차 나왔어요. 아이쿠 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리제법도 못 쓰겠고 인수분해서 써야 됩니다. 아이쿠 일단 불편해. 이걸 한번 미분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죠. 미분은 그냥 약간 느낌이 정면 돌파한다는 느낌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x에다가 뭐 대입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얼마? 5. 그래서 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얘를 이제 미분할 수 있죠. 미분하면은 10x의 9제곱 마이너스 a는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 얘 미분하니까 3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3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어이씨 마음에 안 들어. 잘못했니? 근데 b가 3B 3b가 잘못했니? 아니 그 구하는 게 3B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3b가 얼마죠? 3b는 7?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7에서 마이너스 13을 빼니까 20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이거는 고1 과정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해서 가져가시고요.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74번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위의 점 1, 마이너스 1 이것만 가지고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f의 1은 마이너스 접선의 기울기가 2이다 가지고 식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어요. f 프라임 1은 2이다. 그래서 네 미정계수가 2개 있으니까 식 2개면은 충분하게 a, b 구할 수가 있네요. 이해했습니까? 75번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우 자 네 F도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 교과서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네 수능적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럴 때는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대입하면은 F1-G1인데 F1은 5, G1도 5니까 0분의 0꼴이에요. 이걸 미분계수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니? F에 1 플러스 2H가 있으면 여기에는 F에 1이 필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어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를 먼저 쓰면 g의 1-h 마이너스 g1도 써주는데요. 마음대로 써줘도 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f1이고 이게 플러스 g1이니까 f1도 5이고 g1도 5니까 결국에 상수에서 사라집니다. 우연인가요?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필연이에요. 자, 그리고 분모에 3h가 있어요. 이 3h를 이제 쪼개서 봐주시면 돼요. 3h를 쪼개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따로 보고 이렇게 따로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쓸게요. 천천히 한 줄 한 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로분의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의 1 분모가 뭐이면 좋겠니? 2h이면 딱 맞겠죠. 1 플러스 2h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이 2h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니까 2h. 원래 있던 3h 어디 갔어요?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쪼갰으니까 반대쪽도 보죠. 인티그랄. 역시 남자는 핑크지. h가 0으로 갈 때 g의 1-h의 마이너스 g1이니까 분모에 뭐가 나오면 딱 좋겠니? 1-h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h가 있으면 딱 좋겠네. 곱하기 마이너스 h 분모는 원래 뭐 있었어? 3h가 있었어. 그때 얘가 의미하는 게 f'의 1 그 다음에 3분의 2가 곱해져 있고 빼기 얘가 의미하는 것은 G'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져 있어. F'1과 G'1은 직접 계산해야 되겠네. 오케이. fx 계산하면 얼마니? 프라임 계산하면 1 2x 3x 제곱 세제곱
5x 4제곱. 그러므로 f 프라임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5. g 프라임은 g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5x의 4제곱, 8x의 7제곱. g 프라임 1은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가운데 6이 5개 있는 거니까 6, 5, 30. 그래서 15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3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하면 10 플러스 10. 예, 2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거 이해? 좋아, 좋아. 아시겠어요, 이해?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76번 잊어버렸을까봐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정보를 줍니다. 두 가지의 정보. 첫 번째는 함수값. 함수값. x에 대해 1 대입하면 분모가 0, 분자도 0. f1은 0이다라는 거 주고. 두 번째는 뭘 주죠? 미분 계수를 주죠. 이거 자체가 f1이 0이니까 마이너스 f1을 써줘도 상관없어. f1이 0이니까. 그러면은 좌변이 뭐가 되고 f 프라임 1이 되고 얘가 1이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미정계수 두 개를 구해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까 75번째 두 가지만 따지면 안 하고 왔구나. 75번, 76번, 78, 77번 전부 다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도 부끄러운 이름 로피탈. 부끄럽진 않아요. 로피탈. 언급한 적 있나? 로피탈은 수학자는 아니고 사업가였는데 돈은 많고 명예는 없어서 돈으로 명예를 사신 분입니다. 이 공식 로피탈의 정리를 베르누이 가문에서 가문에게서 돈을 주고 공식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널리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명예를 살 수 있다는 것.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무한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함수 분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꼴이 0분의 0꼴이다.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상관없어요. 0분의 0꼴일 때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괜찮은데 수투에서는 안 나오니까 0분의 0꼴일 때 이 값과 이 값은 같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 분자 분모를 미분해서 대입해도 똑같아요. 미분을 하면 영인수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영인수가 사라지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g 프라임 a, f 프라임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그럼 영일 수 없으니까. 이것이 되는 이거 설명한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니? 이거 정말 막강하거든요. 정말 슈퍼파워입니다. 근데 이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너무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취하면 안 되지만 복습하는 과정이니까 알려드리고요. 저렇게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분의 0꼴이라고 했기 때문에 F0과 G0이 0입니다. 지금 됐나요? FA와 GA가 0이에요.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증명 과정이에요. 가벼운 증명 과정. 분자 분모에다가 분자 분모에 FA를 빼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FA가 0이니까요. GA 빼도 상관없죠. 왜냐면 GA가 0이니까요. 됐나요? 그리고 분자 분모를 X-A로 나눠도 됩니다. 왜냐면은 X-A는 0이 아니니까요. 0으로 가고 있는 값일 뿐이지. 그러면 이것을 극한값 또 미분이 가능할 때 이야기야. 이것을 극한값 뭐죠? F 프라임 A. 분모의 극한값은 G 프라임 A가 되기 때문에 미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뭐랄까 자유롭게 쓰시려면은 수투에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얘를 자유롭게 쓰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F의
3x 플러스 1을 미분해야 된다. 그럼 얘는 겉미분 속미분 하셔야 되는데 겉미분 겉을 먼저 미분하고 쟤를 자유롭게 쓰려니까 써야 돼. 속에 있는 3x 플러스를 또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이걸 저걸 로피탈을 자유롭게 쓰려면 그럼 마이너스 3